안녕하세요. 김동석입니다. 7월 30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오후 4시에 라이브가 있는데요. 그때 또 중요한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. 일단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을 한번 보죠. 자, 미국 시장은 오늘 소폭 상승했습니다. 다우도 0.03%, 나스닥 0.19%. 사실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죠. 그렇지만 일단 뭐 하락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겠죠. 시장에서 관심 있게 봤던 것은 뭐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. 하나는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. 이게 127.3이 나왔죠. 100 이상 나오면 좋은데 127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2020년도 작년도 3월 이후로 최고치를 갱신한 그런 모습이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두 가지 정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어제 얘기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 주반 발표되는 고용지표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이번 고용지표는 의미가 상당히 커요. 2달 전에는 굉장히 예상치에 뭐 5분의 1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잖아요. 4분의 1, 5분의 1 정도 나왔었죠. 그 다음에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근접하게는 나왔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던 모습이었고, 이번에는 이제 그 정부에서 준 돈을 다 썼다면 거의 정상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시장 예상치가 68만 3천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지난달보다 약간 13만 명 늘어난 건데 어떤 모습으로 시장이 다가오는지 봐야겠죠.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이라면은 거의 100만 명 이상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예상치를 생각 밖으로 그렇게 높이지 않은 거 보면 정말 고용 상태가 안 좋은가? 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. 실제로 이 고용 때문에 그 리치몬드 연은 총재 같은 게 이런 발언을 합니다. 이 리치몬드 연은 총재가 저도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요. 토마스 바킨이라는 사람인데요.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용 시장이 더 많은 진전이 있을 때까지는 자산 매입 축소를 하고 싶지 않다.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과 고용 두 개가 연준이 보는 관점이잖아요. 근데 인플레이션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. 뭐 한때는 5%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는 인정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. 그래서 인플레 목표치를 1%를 높이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는데 고용이 좀 안 좋으니까 이제 고용을 물고 늘어지는 거죠. 두 개가 다 맞춰져야 되는데 고용이 너무 안 좋지 않냐?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되는 이 고용이 시장에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, 정말 예상치가 줄어들면은 또 아직도 고용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하겠고, 제가 예상한 대로 정말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겠죠. 어쨌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런 과정 속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또 시장에 흘러나옵니다.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해서 FMC에서 의논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2단계 테이퍼링 논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무슨 말이냐면 그 연준에서 어저께 제가 잠깐 설명드려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, 연준에서 매월 약 1200억 불 정도의 자산 매입을 하고 있어요. 그 중에서 그 둘로 나눠서 800억 불이 국채고 400억 불이 MBS거든요. 모기지인가.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에서 이 주택 시장이 과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실제로 34년 만에 그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. 주택 가격이. 그래서 그러면 2단계로 나눠서 테이프를 해야 되냐, 우선은 일단 MBS 먼저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두 개 다 같이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. 다만 그 시점이 바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마도 이번 고용을 보고 다음 달 잭슨홀 정도의 발표가 나지 않을까. 결국은 그 다음 달 8월에 있는 잭슨홀 미팅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. 이 잭슨홀 미팅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과거에도 그 통화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때 항상 이 잭슨홀 미팅이 가장 중요했었어요. 거기서 항상 바뀌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 미팅이 어떤 식으로 뭐 발언이 나오는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, 세 번째로는 코로나 재확산 이거를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. 델타 변이 때문에 그렇죠. 델타 변이. 그러니까 지금 그 백신 접종이 가장 많이 된 나라가 세 나라잖아요. 미국, 영국, 그다음에 이스라엘. 근데 여기 이 세 개 나라가 백신 접종했는데 뚫려요. 델타 변이로 뭐 델타 변이 플러스 뭐 이걸로 해서 뚫리고 있으니까
이게 재확산되는, 이게 만약 확산된다면 사실은 접종이 안 된 나라가 더 힘들죠.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 어저께 저녁 때까지 700 몇 명에서 800명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, 사회적 거리두기는 또 완화되죠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걸치고 있다,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. 또다시 이것이 화두가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맞다,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우산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 올랐지만 의미가 없죠. 5주선 걸쳐있는 상황. 제가 어제 아침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. 20주선에서 쌍대로 올라왔잖아요. 요때도 그렇고 요때도 그렇고.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다시 20주선 깨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이번 주나 늦어 다음 주에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, 이번 주에 고용지표가 발표되니까 그 영향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나스닥도 좀 봐야 되겠죠. 나스닥은 약간 더 높아졌어요.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1, 2, 3. 여기서 1, 2, 3니까 사실은 올라도 이 3 연장선 안짝 더 이상은 못 갈 거다. 이 3에서 어느 요 지점이든 추세 연장선은 나올 수밖에 없고, 거기서 이제 이렇게 주가는 흔들리는 그런 과정이다. 역포물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,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두 번째 이슈는 그 얼마 전에 금리 인상 얘기를 해서 뭐 한국은행에서 8월이냐 뭐 10월이냐 뭐 이 얘기가 좀 나온다고 했잖아요.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자 폭탄입니다. 약 11조 8천억 정도의 이자 폭탄이 된다고 하죠. 이게 이제 그 서민들한테 문제가 되죠. 특히 그 세 번째 B2 얘기를 좀 했는데, B2로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돈을 좀 갚아버려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어떤 뭐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. 그러니까 김리 인상 기정사실한데, 문제는 뭐냐면 테이퍼링을 몇 번 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금리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늘 2번 정도 얘기하는데, 지금 10월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 8월에 한 번 더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건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시장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.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한국에서는 완화적 기준은 유지 국면 아니냐 뭐 이런 표현 쓰고 있지만, 시장에 받아들이는 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시간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다, 이런 판단도 해봐야 되겠죠. 어쩌면은 지금 이 상황이 폭탄 돌리기가 이루어지는 걸 수도 있다. 어저께 수급적으로 보면은 개인들만 샀어요. 그래서 요 근래 개인들이 좀 파는 것 같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추가로 매수를 더 많이 하게 됐고, 외국인은 이나 기관은 추가 매도가 더 강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반전이 됐다. 발전해 가고 있다. 이런 상황, 그러니까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.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럼 결국은 누군가에게 물량을 던지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, 세 번째는 B2가 다시 24조 이러니까 이건 진짜 엄청나죠. 그나마 지금 뭐 금리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버텼는데, 금리 인상에는 24조에서 얼마나 물량이 나올지 이것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. 그래서 B2가 또 시장의 방향성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,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, 거기에 지금 중요한 게 삼성전자죠. 왜냐면 그 작년 올해 제일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 B2도 삼성전자에 몰려있을 확률이 높죠. 삼성전자가 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싸움인데, 어저께 1% 빠졌어요. 어저께 1% 빠졌고, 어저께 빠지는 거에서 수급적으로 좀 보면은 삼성전자 보시면은 그 수급은 별게 없었어요. 그쵸? 수급은 별게 없었어요. 별거 없어요. 그 우리 기관마저 파는 상황이고 개인이 거의 다 사줬죠. 어쨌든 개인들이 많이 샀다라는 거,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개인들이 다 산 그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다. 특히 목표가가 내려오고 있잖아요. 그럼 결국 B2로 제일 많이 산 종목이 삼성이 아닐까,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,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을 오늘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. 요 근래 중간중간에 살짝 주가를 끌어올려서 주가를 좀 방어해주는 그런 상황 연출했던 게 삼성전자라서요. 또 그 모습이 나올지, 아니면 정말 B2 때문에라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시장 흔들지,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